네, 안녕하세요. 방구석 도슨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시는 우에다 쇼지 모래극장입니다. 오늘은 약간 팟캐스트 형식으로 전시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추운 겨울날 오손도손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독 뒤끝이 긴 겨울인 것 같아요. 1월까지만 해도 추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한파가 닥쳐오더니 눈도 펑펑 내렸잖아요. 그래서 피크닉을 더욱더 찾아가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초록잎이 푸릇한 피크닉도 참 청량하지만 눈이 소복히 쌓인 피크닉은 꼭 새하얀 페인트 칠을 다시 한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 전시를 찾을 때 더욱 마음이 설레었던 것 같아요. 전시 제목은 우에다 쇼지 모래극장입니다. 제목만 보았을 때 샌드 아티스트의 전시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코리안 가 탤런트나 마술쇼를 보면 모래로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런 감성인 줄 알고 전시장을 찾았는데 웬걸 사진전인 거예요. 피크닉에서 사진전을 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 알라주아도 있었고 아이즈 매거진 사진전도 기억이 나네요. 믿고 보는 피크닉이지만 아이즈 매거진 때 기가 너무 빨린 기억이 있어서 사진전에 흠칫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찾은 피크닉이라 그런지 입장할 때부터 기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방구석 도슨트만의 특별한 전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백 감성. 우에다 쇼지 작가의 사진은 대체로 흑백이에요. 아무래도 1900년 중후반에 활동하던 작가님이라 그런지 흑백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품을 보면서 한 폭의 수묵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붓의 농담만으로 표현해내듯 흑백 사진은 명암으로 그 형태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흑백 사진을 선호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글쎄요 라고 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부 전하진 못하니까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색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색이 어떤 본질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하지만 흑백 사진은 그런 점에서 조금 답답하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번 전시를 감상하면서 흑백 사진의 담백함에 조금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우선 흑백으로 표현하다 보니 사진 속 이야기에 조금 더 깊이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뇌에서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줄어든 덕분일까요? 그래서 작품을 감상하면서 혼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평원에 덩그라니 놓여진 집과 그 앞에 선 아이와 여성. 이 사진을 보면서 아기와 산책하던 아기의 누이가 너무 멀리까지 산책을 온 바람에 길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상상했어요. 아기는 집에 가자고 계속 보채는데 홀린 듯이 길을 나선 누이는 이 집이 궁금한 거예요. 그 집은 오래전부터 버려진 집이고요. 그 안에선 그 누구도 풀어설 안 될 비밀이 숨겨져 있고요. 어때요? 이런 상상 재밌지 않나요? 우리도 상상을 할 때 가만 보면 흑백으로 잔상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흑백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면 추억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같은 이유 때문인가 봐요. 모래 언덕. 전시 제목부터 모래 언덕인 걸 봐서 모래 언덕이 작가에게 중요한 어부제라는 건 쉽게 눈치채실 수 있었을 거예요. 모래 언덕에서 찍은 작품들도 눈에 많이 보이죠? 보통 사진을 스튜디오에서 찍잖아요. 조명과 소품 등을 쉽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모래 언덕은 작가에게 좋은 스튜디오가 된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배경을 생략할 수 있고 신비스러운 느낌마저 물씬 나게 하니까요. 우리 모두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한 줌의 흙이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온 세상이 모래밭인 영화 듄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영화 듄도 굉장히 삭막하고 건조한 느낌이 들거든요.
사진들이 쓸쓸하고 드라이하지만 또 그곳에서 어떤 일본스러운 정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영문도 모른 채 모래 언덕 위에 놓여진 이들이 서로에게 의지하는 듯 보였거든요. 이런 걸 미술에서는 초현실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나요? 계속해서 느껴지는 이 정체모를 이질감이 모래 언덕 위에서 계속해서 풍겼습니다. 이런 미스테릭하고 두루뭉술한 조용함이 좋으신 분들에게 이 전시를 추천하고 싶네요. 시골 풍경. 작가의 작품을 살펴보면 그 배경이 주로 시골이더라고요. 캡션을 읽어보니 작가는 시골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에 대해 일종의 사명감이 있는 듯 보였어요. 저도 조용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라왔습니다. 어렸을 땐 따분하고 재미없는 노잼 동네라고 생각했는데 크면 클수록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 동네더라고요.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뜻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동네가 맛집이 많은 곳은 아닌데 일단 살아남은 곳은 다 맛집이에요. 식당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요. 유동인구가 적기 때문에 단골이 없으면 금방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 식당들은 맛이 없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런 동네의 맛집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큰 저인데 작가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까요? 작가님의 애정이 느껴져서 괜시리 저도 작가님의 동네에 정이 가기도 했습니다. 르네 마그리트. 여러분, 르네 마그리트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중절모를 쓴 남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먼저 떠올라요. 작가는 그런 르네 마그리트의 시그니처 중절모를 쓰고 어딘가 모르게 초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초현실주의라는 것이 현실과 비현실 사이를 초월하는 미술 사조잖아요. 사진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찍어내면서도 오브제들이 이질적으로 놓여지면서 초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칫 지겨울 수 있는 사진들이 초현실적인 맛 덕분에 조금은 중화되는 듯 했어요. 가족. 작가님들의 사진을 보면 가족들을 모델로 사진을 찍은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일본 영화 괴물을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 괴물 속 엄마와 아들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모래사장 위에 가족들의 가족 사진을 찍다니 멋진 아버지를 둔 덕분에 추억에 남는 사진들을 많이 건질 수 있어서 기뻤을 것 같아요. 저도 할머니 생신 때 가족 사진을 찍었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할머니가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할머니와 시간을 잘 못 보내서 가끔 불현듯 할머니의 모습을 남겨두고 싶어 사진을 찍어드리곤 하는데 이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가님의 작품에서도 돋보이고 있었습니다. 독특한 전시 공간. 전시장 곳곳에 스피커가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이들 사진 위에는 제잘거리는 웃음소리가, 바다 사진 위에는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들리더라고요. 시각과 청각이 모두 느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사진 속으로 더욱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모래사장 사진 옆으로는 자연스럽게 모래가 흩뿌려져 있었거든요. 물론 전시장이라 한계가 있긴 했겠지만 모래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것도 촉각을 채워주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시도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피크닉에 방문할 때마다 모던한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식사를 함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피크닉만의 정갈함과 신선함이 밸런스 있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분명히 정감 가실 훌륭한 전시관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몽환. 여러분, MC 스나이퍼의 몽환의 숲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노래방 가면 쉿 몽환의 숲이라는 가사를 되뇌이던 기억이 있어요. 작가님 사진을 보면 배경이 뭉개지는 사진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뿌연 필터를 입혀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추억을 되뇌이다 보면 선명한 기억보다는 뿌연 기억들이 많지 않나요? 사진을 볼 때 무언가를 추억하기 위해서 보곤 하잖아요.
뿌연 사진들이 추억의 아련함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몽환적인 분위기가 나는 사진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렸을 적 추억들이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카메라 화질은 나날이 높아지는데 필름 카메라가 사랑받는 이유와 마찬가지겠죠? 희미해지는 기억들을 살랑살랑하게 기억하고 싶은 내 마음을 담아내는 필름 카메라에 관심이 생기기도 하네요. 독특했던 마무리. 마지막 층은 초현실적인 사진과 정물화로 이루어진 사진이 이어졌어요. 달나라에 착륙한 것 같은 사진, 사과를 많이 그리던 폴세잔, 그리고 꽃을 정물화처럼 나타내기도 하고요. 색이 들어가니 확실히 생동감이 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통과하는 공간은 거대한 천들이 공간을 감싸고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사촌들이랑 이불을 여러 겹 쌓아놓고 그곳에서 들어가 노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상상만 하던 이불 속 캠핑을 하는 것 같아 참 아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놓여진 파도가 치는 바다 사진. 직감적으로 작가의 마지막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주로 하는 생각은 과연 내 욕심의 끝은 어디까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것은 없는데 또 사회적으로 내가 부족해 보일 때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더라고요. 제 잘못은 아니지만 제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부터 의구심을 품는 사람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파도가 치는 바다 사진을 보면 결국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우리는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내가 많은 것을 담아낸 채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 오는 날 피크닉. 제가 피크닉을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하자 제가 애정하는 분께서 눈 내리는 피크닉 최고지 않냐고 격하게 공감해 주셨습니다. 저는 눈이 오면 건물에 새하얀 페인트를 칠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해요. 많이 녹긴 했지만 구석구석 묻어있는 새하얀 눈을 보면서 피크닉만의 정취를 느끼는 것도 하나의 매력이 될 것 같습니다. 피크닉숍. 피크닉숍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바로 CD 플레이어들이었어요. CD를 모으는 취미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나요? CD는 여러 트랙이 하나의 앨범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승전결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매체거든요. 근데 다양한 CD 플레이어들을 한 곳에서 마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가격도 나름 접근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잘 쓰고 있는 것이 있어서 따로 장만하지는 않았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들이니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카메라가 있었는데 역시나 빈티지 카메라를 애정하는 분들이라면 너무 좋은 구매 찬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쪽에는 전시 굿즈로 엽서를 판매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지인에게 엽서로 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는데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엽서를 고른 이유까지 얹어서 설명해 주니 더욱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단돈 몇천 원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요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과 자기 전에 누워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눈 기분이에요. 제가 애정하는 피크닉을 다녀와서 그런지 제 소중한 무언가를 오랜만에 소개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요즘 저는 다른 사람에게 제 좋은 것을 베풀 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제 전시 감상을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